안녕하세요. 오늘은 의식, 자각, 그리고 의식적 통제라는 개념들, 그 의미 자체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마음-몸 연결,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 개념들이 사실 단순한 기법 이야기가 아니라서요. 맞아요. 이걸 지적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 우리 행동이나 습관, 또 변화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펼쳐보는 게 목표랄까요? 네,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들 있잖아요. 앉거나 서는 방식 같은 거요. 네, 그렇죠. 그런 걸 자각하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. 어떨 땐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면서요? 아,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자료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잘못된 감각인식이라는 부분인데요. 잘못된 감각인식이요? 네,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게 옳다, 편하다,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 자체가 사실은 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익숙한 잘못된 사용 패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냥 익숙해서 편하다고 느끼는 거군요. 실제로는 안 좋은데도? 그렇죠. 그래서 자각이라는 건 어쩌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그 느낌, 그 선택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치 그 알렉산더 테크닉 창시자가 거울 보면서 스스로를 오랫동안 관찰했다는 이야기처럼 일단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네요. 네, 관찰이 중요하죠. 근데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?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? 아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자료들이 하나같이 의식적 통제를 또 강조하는 거고요. 의식적 통제. 이게 그냥 노력하자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? 네, 좀 다릅니다. 단순한 의지력이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기술에 가까워요. 기술이요? 네,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억제, 영어로는 이니비션이라고 하는데요. 억제. 멈추는 거요? 네, 근데 단순 멈춤이라기보다는 그 습관적인 반응 있잖아요. 뭔가 익숙한 방식으로 확 움직이려고 하거나 긴장하려고 하는 그 자동적인 반응, 네네. 그걸 의식적으로 아니,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. 일종의. 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거죠. 아, 행동하기 직전에 딱 멈춰서 잠깐, 이 방식 아니지?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습관적인 충동이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행동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걸 건드리는 거죠. 와,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의식적인 생각과 의지가 같이 작용해야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이걸 과잉 노력, 오버두잉을 멈추는 과정이라고도 하고요. 그렇게 멈추면 새로운 반응, 더 나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여지, 공간이 생기는 거죠.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든다. 흥미롭네요. 네, 그래서 정신신체적 재교육 과정이라고도 하고 의지를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해요. 이게 결국 마음과 몸이 딱 붙어 있다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. 그렇죠.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. 어떤 자료에서는 주의력이랑 우리 몸 움직이는 시스템이 서로 뗄 수 없다고도 했고요. 네, 맞아요.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몸의 반응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.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,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죠? 네, proprioception. 네, 거기에 대한 자각을 더 깊게 만든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맞습니다. 이게 바로 발달의 가능성을 보여지는 지점이에요. 자료들에서는 이걸 더 높은 차원의 발달이나 능력 개발 같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. 발달이요? 자세 교정이 아니라요? 네,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거죠. 의식적인 통제를 통해서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자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생각, 자각, 신체적 행동이 통합되는 경험인 거죠. 와,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네요. 그렇죠. 정신신체적 재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청취자분들도 같이 따라오실 수 있게요. 네, 좋습니다. 첫째는 자각. 이게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곳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적 습관이나 잘못된 감각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고요. 네, 그게 시작이죠. 둘째는 의식적 통제. 이건 그저 힘쓰는 게 아니라 자동적인 습관 반응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, 즉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선택지를 위한 공간을 여는 능동적인 기술이라는 점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셋째, 이 모든 게 뭐 마음 따로가 아니라
생각과 행동이 연결된 통합적인 마음몸 과정이고 이게 더 깊은 자기 이해나 어떤 발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네,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머리로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경험이 중요하다. 네, 자료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건 경험적 과정이라는 거예요. 직접 탐구해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믿고 따라가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해봐야 아는 거네요. 네, 체험을 통해 체득되는 지식인 거죠.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식이나 자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세상을 인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게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도 그렇죠. 이런 의식적인 참여가 단순히 우리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? 앉거나 서는 것처럼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신체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걸 알게 된다면 네. 만약에요,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반복하는 생각의 패턴이나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 있잖아요. 아, 네, 있죠.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멈춰보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? 어떤 통찰이나 변화가 가능할까요?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